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재강TV입니다. 목요일의 정치 논평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청이죠, 검찰이 정말 막무가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지사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했고, 심지어 김동연 지사 컴퓨터 포렌식까지 했다고 하는데 정말 심각하죠. 우리가 회사에 사람이 새로 들어오면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를 계속해서 씁니까? 보통 포맷 정도는 하죠. 그대로 이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 간부급 이상이 교체가 되면 일반적으로 사기업 같은 경우 전에 있던 사람이 쓰던 그대로 쓰지 않고 민다고 하죠. 컴퓨터를 한번 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김동연 도지사 컴퓨터가 이화영 부지사랑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김동연 도지사 컴퓨터가 그 당시 컴퓨터랑 같은 컴퓨터입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요?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거고, 왜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서 국민 세금을 자꾸 받아먹습니까? 압수수색만 13번 이상이었죠. 지금 이런 식으로 도지사 업무를 마비를 시키고 지연을 시키면 결국에는 그 피해는 경기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왜 이렇게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칩니까? 이런 검찰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금리 때문에 난리죠.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우리가 3.5%고 미국이 4.75% 지금 이런 상황이라, 금리가 이렇게 계속 벌어져도 되는 거냐.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영상을 올렸었는데, 사실 따라갈 수밖에 없기는 해요. 이게 쉽게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투자자들이 돈을 빼서 금리가 더 높은 미국으로 이동을 시키겠죠. 그럼 우리는 외화가 빠져나가는 거죠. 달러가 이제 빠져나가는 건데,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따라서 올려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기축통화국, 그중에서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긴 하죠.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까지 고려를 해야 되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말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동결시키기로 했죠. 3.5%에서 동결시키기로 한 건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렸던 부분인데, 금리를 올리니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계속 또 동결을 하자니 그 격차가 벌어질 테고, 외화가 빠져나가고 환율은 오르고 경상수지는 악화되고, 정부도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물가가 오를 때는 금리를 올려서 돈을 좀 빨아들인다고 하죠. 빨아들여서 이제 다시 물가를 낮춰야 되는데, 이게 경기가 과열돼서 금리를 올리는 그런 수순이 아니라 환율이 올라가고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물가가 상승해버리면 그 이후에 그걸 또 다시 원상태로 바로잡으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도 지금 진퇴양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상황을 잘 타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 감세, 노조 때려잡기 이런 것 좀 그만하시고, 긴급 가계대출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특별한 상황에서 지원되는 지원금들,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난방비 폭등도 비슷한 사례죠. 이런 것들을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미리 확보를 해두고, 부동산 폭락에 대한 대비,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입니다. 이제 정쟁은 좀 그만 멈추고 정부가 경제, 민생을 돌봐야 할 시기입니다. 세 번째, 훈훈한 소식이기는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을 찾아서 소아 의료 체계 강화를 약속을 했습니다. 소아 환자, 의료진들 격려를 했는데요. 저출생 고령화 시대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튼튼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외래 진료 현장을 둘러보고 소아 병동을 일일이 다 찾아서 어린이들을 위로하고 의료진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자들도 비대면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응급의료 체계 강화, 24시간 상담, 중증 소아 진료 체계 강화, 이런 것들을 약속을 했어요. 굉장히 잘한 거죠. 잘한 건 우리가 또 잘했다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건데, 그동안 또 윤석열 대통령이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나 발생을 하면은 우리가 또 부각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하나 아쉬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게도 좀 이렇게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좀 의논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런 모습을 좀 보였어야 하는 건데,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네 번째 소식,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끄럽죠. 김기현, 투기현이라고 요즘 또 별명이 붙으셨는데, 울산 KTX 시세 차익 의혹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산을 지나가는 구간이
다 터널이 지나가게끔 처음부터 명시가 되어 있었다. 아니 상식적으로 자기 땅을 도로를 구부리거나 개설하게 했다고 하면 그 도로가 터널이 지나가게끔 압력을 넣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뭐 우연이다 이거죠. 주민들이 터널 반대 시위까지 한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걸 해명하라고 하냐, 이게 상식적이냐, 이렇게 지금 따지고 계신데, 아니 본인 땅에 터널이 들어오건 말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본인이 땅을 사고 KTX 노선이 가까워진 것, 그거를 해명을 하셔야죠. KTX 노선 자체가 가까워진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특혜 아닙니까? 그 노선이 왜 본인 땅 쪽으로 가서 하필 본인 땅 주변이 역세권이 된 건가, 그 부분을 해명을 하셔야지 무슨 터널 얘기를 자꾸 하시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어쨌든 많은 국민들의 눈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 뭔가 해명이 좀 부족하고 더 의혹을 증폭시켰다는 평가가 많아요. 다시 한번 좀 제대로 해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노란봉투법, 참 요즘 화제인데, 불법 파업을 했을 경우에 회사가 입은 손해, 이런 것들이 이제 파업 참여자 개개인에게 귀책 사유, 그리고 기여도, 이런 것들을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뭐 이건데, 이걸로 이제 찬반이 갈리는 거죠. 노란봉투법은 아무래도 이제 노동자 측에 선 그런 법률이고, 국민의힘은 이거를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배상 금액이 업체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업체에서 파업으로 인해서 뭔가 손해가 발생되면 그 금액이 최소 수억에서 수백억까지도 되는 건데, 근로 3권을 위축시키는 거죠. 정말 폭력적인 파업들이 있죠. 예를 들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다든지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심각한 것들은 당연히 금지가 돼야 되고 그 책임은 물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이걸 모든 파업자들에게 다 묻는다는 거, 그거는 무리죠. 그리고 사용자 개념 확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근로조건을 지배 결정할 수 있는 회사에까지 확대를 하겠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 얼마나 그동안 고열을 쥐어짜냈습니까? 지금 이분들 일 터지면 자기네들은 교묘히 빠져나가고 그 책임은 합청업체에 다 돌려버리고, 결국에 노동자들은 합청업체랑 계속 싸우면서 진을 빼면서 서로 상처만 입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개념 확대는 정말 필수 불가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은 대기업들은 결국 하청업체, 뭐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개까지 거느리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합청업체랑 계속 씨름하면서 서로 상처만 입고 시간만 허비하고 협상하느라 본 업무를 하지 못할 것이다,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다, 이런 반대 의견도 있기는 한데, 그동안 대기업들이 하청을 운영하면서 본인들은 정말 엄청난 이득을 보면서 하청업체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하청업체에 떠밀고 뒤로 쏙 빠지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떠밀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기업들도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미래 협상, 앞으로의 임금 인상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현재 근로조건에 관해서도 파업이 가능하다. 이 부분도 반대를 하시는 분이 이제 국민의힘 쪽 분들이실 텐데, 파업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더 생각해 볼 여지도 없는 겁니다. 당연히 현재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파업도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일단은 환노위만 통과가 된 상태고,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앞으로 이제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건데, 윤석열 정부 노조 때려잡기에만 너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입장만 고려하지 마시고 노동자들의 권익도 좀 증진시켜 주시고 챙겨주세요. 자, 여러분, 목요일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마제강TV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